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로고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상품들이 아마 전체 상품으로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상품 사진들을 활용할게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미리 캔버스를 이 창은 띄워놓은 상태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 캔버스예요, 캠퍼스예요? 캔버스예요. 미리 캔버스예요. 창을 띄우셨다면 사이즈는 사실 몇 초로 만드시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이즈를 가로가 우리 상세 페이지가 860이니까 한 860 정도 줘볼까요? 860에 세로는 한 350 정도 줘볼까요? 하고 적용하게 하면 이렇게 넓게 사각형 박스가 생겼을 겁니다. 여기다가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만들 모양은 이런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여기가 아니라 위쪽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브 텍스트를 적고 중간에 이제 원래 제목을 적고 바로가기 버튼, 그 다음 여기는 그림을 넣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 배경하고 색깔이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만들지 않을 거고 약간 회색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라고 있어요. 배경을 눌러서 색깔을 연한 회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상표에서 색깔을 직접 선택하셔도 돼요. 살짝 연한 회색 정도로 고를게요. 나는 연한 회색 싫어요. 만약에 약간 노란색 계열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으로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연습이니까요. 색깔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흰색으로 놨을 때는 원래 우리 그림 넣은 곳과 똑같잖아요. 배경하고. 그래서 안 보이니까 살짝만 회색을 주든 색깔을 살짝 넣어서 구분을 지은 거예요. 만약에 색깔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흰색으로 할 거야. 그럼 흰색으로 하고 여기 테두리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도 돼요. 요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다. 그냥 흰색을 할게요. 흰색을 하고 여기서 요소로 가서 도형을 사각형을 고를게요. 그러고 끌어서 이렇게 약간 여백을 둔 채로 끌어서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소에서 사각형, 도형에서 고르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테두리 있는 거요? 테두리 없는 거. 물론 테두리만 줄 거면 테두리 사각형 해도 돼요. 진짜 디자인은 여러분들 맘입니다. 단지 저는 이제 가장 노멀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려는 거고요. 나는 사각형을 그냥 테두리만 치겠어 라고 하면 테두리만 치셔도 돼요. 색깔은 아까 얘기했던 연한 회색으로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글씨를 적을 건데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테스트 상품 있는 거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상품 중에서 전체 상품 잠깐 보면 제일 최근에 미니 배터리랑 뭐 충전기 요거 올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한다면 외출할 때 필수품이라고 제가 서브 텍스트를 적어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를 이제 미리 캔버스에다가 텍스트를 적는 거죠. 한 부제목 텍스트 정도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적을게요. 외출할 때 필수품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게 가방에 쏙 이렇게 적으려고요. 가방에 쏙 해서 글씨는 까만색은 너무 눈에 띄니까 조금 짙은 회색 정도로 만들어서 넣을게요. 글씨체도 혹시 바꾸고 싶다면 글씨체를 다른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아직 로그인 안 했군요, 제가.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을 건데 제가 올리고자 하는 제품은 초경량 프라임 미니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제목 텍스트로 적으면 되겠죠? 이거 가운데인데 위로 올리는 거 어때요? 웹사이트 가방에 있어요. 어디요? 키우실 거면 가장자리에서 끌면 돼요. 프라임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니 배터리 이렇게 하면은 이쁠 것 같네요. 그러고 여기 바로가기 버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요소를 테두리 사각형을 그리고 둥근 모서리를 적당하게 굴린 다음에 두께도 조금 얇게 조절하죠. 좀 더 많이 굴려야겠다. 이 정도 아예 다 굴릴까요? 해서 적당하게 배치하고 색깔도 바꾸려면 바꿔줘도 돼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네, 여기는 바로가기. 이거 조금씩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요소에서 도형을 동그라미를 줄여서 얘를 끌어다가 이 안에다가 배치해서 넣으면 되죠. 디자인은 요런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다른 모양으로 해도 돼요. 물론 깔끔하게 안 넣으셔도 되겠죠. 테두리를 좀 작게 할게요. 2픽셀? 이 정도면은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글씨 색깔은 이 정도고 글씨 크기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고. 어디요?
프레임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프레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난 등의 각각 프레임들 있죠. 뭐 아예 테두리 있는 걸 쓰셔도 되고, 만약 테두리인 걸 쓰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프레임을 놓으면 되겠죠. 테두리 색깔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아쉬운 건 테두리는 두께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테두리를 쓰질 않고 있고, 저는 그냥 테두리 없는 걸로 그려서 여기다가 굳이 테두리를 하고 싶으면 똑같이 원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두께 조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한 이 정도 놓을까요? 자, 아까 여기다 미니 배터리 그림을 집어넣어야겠죠, 이제. 그러면 제 몰에 있는 미니 배터리를 화면이 좀 잘 보이게 냅두고 윈도우 쉬프트 S를 눌러서 캡처를 떠요. 뭐 이 화면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화면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 창에다 컨트롤 V로 붙여요. 그리고 끌어다가 넣으면 됐죠. 어떤 캡처로 할까요? 우리 상품 캡처 하실 거예요. 상품 이미지. 여기 저는 테두리를 넣고 싶은데 테두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넣었잖아요. 여기서 그림자를 살짝 넣어도 이쁠 거예요. 너무 방향이 많이 갔으니까 방향이라든지 거리 좀 조절해서 놓고, 아니면 거리를 0으로 놓고 흐림을 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네모잖아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 게 어떻게 들어가요? 동그란 게 있죠. 요소에 보시면은 아, 여기 네. 기본 프레임 동그란 거.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완성됐죠? 자, 하나 다 만들었으면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PNG로 받을게요. 고해상도 다운로드. PNG로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본인 이름 폴더, 저번에 만든 폴더 있죠? 근데 왜 오류가 발생하죠? PNG라니까? 다른 걸로 해요. 만약 오류 발생하면,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파일에서 4번 만들기에서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럼 받아질 거예요. 그냥 JPG로 하면 안 돼요? JPG로 해도 돼요. 뭐라고 붙여요?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냥 배너 1 할까요? 배너 1. 요거를 이제 그림을 딴 걸로 바꾸고 멘트를 바꿔서 하려고요. 물론 복사해서 또 만들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한 번만 쓸 거라고 한다면 굳이 또 만들고 또 파일 만들고 이럴 건 없어서 얘를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로 제가 팔았던 제품이 액티몬 무선 충전 차량용 충전기네요. 가습기 먼저 넣을까? 충전기 먼저 넣을까?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으면 조금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속 무선 충전이니까 뭐 대충 대략적으로 멘트를 지어주세요. 나중엔 더 센스 있게 짓겠죠? 하고 여기에 그림을 또 옮길 거니까 이 그림을 윈도우 쉬프트 S에서 캡처한 후에, 물론 이거를 여기 걸 캡처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 걸 캡처해도 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붙이고 얘를 끌어다가 넣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 또 됐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아서 배너 2.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 만들 게 어려운 거지. 무선 충전.
자, 세 번째 것도 만약 야옹이 가습기다. 그러면은 뭐 귀여운 댕댕이가 야옹이니까 냥냥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품질 체험 이렇게 놨네요. 그래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이 문구는 그죠? 그러면 야옹이 가습기 오래가는 편안함과 촉촉함. 오래가는 편안함과 촉촉함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야옹이 가습기 해서 이거 그림을 이번엔 여기서 가져올게요. 좀 더 줄여서 윈도우 쉬프트 S 해서 미리 캔버스에 붙여요. 아이고야, 컨트롤 C를 눌렀네. 다시 윈도우 쉬프트 S 해서 붙여요. 컨트롤 V 끌어다가 넣으면 짠 하고 다운로드를 고해상도로 받으면 되겠죠. 배너 3번. 해서 다 됐으면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끝. 하나 만들면 이렇게 그림하고 멘트만 바꾸면 돼서 금방 만들어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에 1500 정도 해볼까요? 1200 정도면 되려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대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디자인 이렇게 나오면 마음에 들게 보이면 그런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얼마라고 했죠? 정해진 사이즈로 딱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860이니까 860에 내가 만약에 세로를 더 길게 할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뭐 1200으로 하겠다. 그렇고 적용하게 하면 860에 1200 사이즈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한 거 보니까 위쪽에 그림을 넣고 밑에다가 이렇게 옵션 값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디자인은 이거는 요소에서 여기 보니까는 이 그림에서 테두리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도형에 기본 도형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그림자 하실 거면 그림자를 체크하시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거리를 조금 조절하고 흐림을 좀 조절해서 살짝만 그림자를 넣어두면 그럴싸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그림자가 일단 생겼고, 만약에 테두리도 주고 싶다면 외곽선을 살짝 주셔도 돼요. 뭐 1픽셀 정도만 살짝. 색깔은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해서 색상을 흰색을 채우면 이렇게 테두리는 테두리대로 쳐져 있고, 그리고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보이는 모양이 됐죠. 그러고 요소의 프레임을 사각형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적당한 위치에 사각형 모양을 그려요. 이 사각형의 크기는 내가 적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뭐 아예 길게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부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옵션 1 아니면 여긴 아예 영어로 적었네. 그거는 상관없죠. 어떻게 적든 디자인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옵션 01로 해서 이렇게 넣고, 나는 요거는 색깔을 분홍색으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글씨를 또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따 상세 페이지 연결할게. 뭐를 연결해 볼까? 요거는 이따가 예제로 그냥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만 할 그런 생각이라서 일단 얘는 막 움직이는 거 있어서 좀 길었죠? 야옹이 가습기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요거는 만약에 어렵겠다 하시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림 영역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는 넣고 집어넣고 따닥 해서 크기 조절하고 이게 정렬 방식이 가운데 정렬인데 왼쪽 정렬로 돼 있으면 적기가 좀 더 편하긴 해요. 그거는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야옹이 가습기가 색깔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까 요소의 도형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색깔을 설정해도 되죠. 예를 들어 아까 야옹이 가습기가 색깔이 뭐뭐 있었나 봤더니 화이트, 핑크, 민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화이트로 뭐 외곽선을 살짝 줄까요? 화이트는 안 보이니까 1 정도만 화이트. 그 다음 얘를 복사해서 두 개 복사해야겠다. 두고 또 하나 복사해서 얘는 핑크로
얘는 민트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테두리 주니까 좀 촌스러워 보이니까 테두리는 없애고요. 준다면 그림자를 살짝 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기능이 없죠? 있죠? 하나 그리고 복사해. 알트 눌러서 죄송해요. 맞네. 알트 눌러서 끌면 복사가 돼요. 아 이것도요? 네. 잠깐만요. 아이콘. 진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그림들을 집어넣어서 또 옵션 값들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따가 어차피 복사 등록을 하긴 할 건데 대표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1000에 1000픽셀 대표 이미지 한 개만 좀 만들게요. 1000에 1000픽셀 본 파일을 새로 만들기에서 세대단 만들기에서 1000에 1000픽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림들 중에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보여지게 하려고 여기다가 테스트 상품 이렇게 적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네이버에 상품 관리에 보면은 우리 상품 올린 것들은 조회 수정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판매 중인 상품을 들어가셔서 고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간편하긴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초경량 프라임 쪽으로 고치겠다 하면 수정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에디터 1으로 수정 요거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이제 고칠 수 있게 오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밑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이게 일단 위쪽으로 넣을게요. 여기다 커서를 클릭해 놓고 내 사진을 아까 만든 거 제가 수정 폴더에 저장했죠? 아까 만든 게 그럼 여기 배너 1, 2, 3, 4를 선택해서 열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 줄씩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긴 한데 요거를 끌어다가 옆에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끌어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만드는 거 안 어렵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이 초경량 미니 배터리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될 거예요. 물론 초경량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 첫 번째 배너. 그리고 또 한 번 선택을 해요. 클릭. 그럼 얘만 선택이 됐죠. 이때 요거
링크 해서 아까 여기 초경량 배터리로 잠깐 가면 요거잖아요. 여기에 요 주소를 아니면 여기 공유 눌러서 해도 돼요. 공유 URL 복사. URL을 복사한 다음에 아까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요 URL 입력하세요에 컨트롤 V로 붙이시고 체크.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이 배너 찍었죠? 요거 얘가 URL 복사예요. 요 URL 입력 넣기예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요. 아까 요거 우리 열었던 쇼핑몰 여기서 이제 요거 제가 복사할 거잖아요. 아닌가? 아까 몇 번째 거였죠? 촬영용 배터리 맞네. 요거잖아요. 요거에 요 주소를 URL을 복사해요. 아니면 여기를 복사해도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 URL 입력하세요에 컨트롤 V로 붙이고 체크. 그럼 요게 이렇게 링크가 연결됐다는 표시예요. 세 번째 야옹이 가습기도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링크를 여기서 야옹이 가습기로 열어서 여기 있잖아요. 링크 복사, URL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요. 그다음 모디스 보조 배터리도 클릭해서 링크. 여기 아까 모디스 보조 배터리 요거죠, 저는. 그럼 얘를 여기 눌러도 되고 얘 눌러도 돼요. 요거 하면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요. 자, 그러고 등록하시면요. 얘네가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저장해서 미리 보기를 보면요. 아이고, 이게 꼭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안 보이더라. 이게 꼭 파일을 바로 고치면 바로 안 보이더라고요. 에이. 어쨌든 이게 바뀌어서 다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바로 바뀌질 않아서 일단은 제가 등록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사 등록으로 일단은 앞에 상품 그대로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이게 저걸 저번에도 아마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수정을 하면 바로 적용돼서 바뀌어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복사 등록한 거예요. 그러고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메뉴를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결 때는 하나요, 학원? 아니요, 연휴엔 안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세로 배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건데요. 블로그가 이건 그냥 설명만 좀 할게요. 블로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에 비밀 공간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할 때 그 비밀 게시판에다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가습기 야옹이 가습기라고 해놓을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를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연히 야옹이 가습기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죠? 긴 상세 페이지 그거. 그러고 저장하면은
들어가질 텐데 카테고리를 이렇게 잠겨져 있는 비밀 게시판으로 설정을 해요. 물론 비밀 게시판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블로그에서 보이는 게 싫으신 분은 비밀 게시판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고 체크를 하면 올라갔죠. 그죠? 긴 야옹이 가습기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에서 이미지 복사를 우리가 이미지 링크를 복사를 해요. 그러고 이거를 나중에 올릴 때 만약에 올리실 분은 제가 일단은 빨리 확인하기 위해 복사 등록 하나 더 해놓을게요. 얘를 좀 수정해서 할게요. 이게 꼭 편집을 하면은 바로 안 떠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냥 복사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바로 넣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자, 이거를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을 누르고요. 아까 만든 세로 배너가 있다면 그 세로 배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랑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만든 게 세로 배너가 있었죠? 이런 모양. 이게 하나만 만들면 좀 폼이 안 나니까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겹쳐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아까 링크 복사를 그 URL을 집어넣고 체크하고 등록을 한다면 이렇게 이 상품을 누르면 그 상세 페이지가 보이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실제 아까 제가 리틀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클릭하면 나오는 이 상세 페이지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니까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는데 마치 옥션이나 G마켓에서 우리가 눌러서 보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어서 요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기획전 페이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활용하시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해당되겠죠? 뭐 얼마 전이긴 하지만 추울 때 핫팩 같은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핫팩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뭐 파스형도 있고 뭐 등등등 다양하잖아요. 그람수도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간단히 이런 세로 배너들로 만들어 가지고 누르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 요거 같은 경우 물론 기본 과정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1년쯤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저한테 물론 배우셨던 분이고 그 당시는 이 내용을 설명 안 했겠죠?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스마트 스토어에 요거 기능이 있는데 자체 아무리 궁리해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링크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저걸 만들어가지고 하라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또 나중에 돼서 막혀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분은 이제 현업에서 1년 정도 하시다가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요런 부분들을 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걸로 보아서 좀 추가로 설명드린 거예요. 아마 다른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옥션이나 G마켓도 여러 가지 상품들 띄우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딱히 그런 게 없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유용하게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멀티 배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요 밑에 보시면 상품 조회 수정 있고 상품 등록 있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상품을 등록한 것을 보는 부분이 상품 조회 수정입니다. 상품 조회 수정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올린 상품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 이 상품을 내가 내려야 될 때는 클릭해서 판매 변경을
만약에 판매 중지로 바꾸거나 전시 변경을 전시 중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판매가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상품 등록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품을 등록할 때 매번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품의 경우는 복사 등록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올린 것들이 최근 등록한 상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여기서 비슷한 상품들은 매번 다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복사 등록해서 바뀌는 내용들만 바꿔서 등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료수를 판다 라고 하면은 음료수들이 뭐 종류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이 밑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판매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상품 정보 제공고시 같은 게 막 같이 막 한꺼번에 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상품류의 경우는 복사 등록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탁 판매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일괄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괄 등록은 제가 추천은 안 하는 게요. 일단은 엑셀을 알아야 엑셀로 업로드해서 올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양식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조건부 필수는 빼고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가지고 올려서 등록하는 방식이 바로 일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우리 익숙치 않은 입장에서 엑셀까지 같이 또 하려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제가 추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일괄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선 그냥은 못 올려요. 일단은 내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그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그 주소를 가지고 일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이라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엑셀을 조금 아셔야 아마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괄 등록은 이런 데이터 부분도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카탈로그 가격 관리 여기를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여러분들 카탈로그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할 때 다른 데서도 그 상품을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품이 한꺼번에 묶여서 카탈로그로 묶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 여성 운동화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이 운동화를 파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그럼 이 운동화 상품의 최저가를 이렇게 쫙 정리해 놓는 걸 카탈로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이 상품 대표 사진이 똑같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는다. 여기 있는 상품명이 거의 비슷할 때 카테고리도 같을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묶여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내가 쇼핑몰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쇼핑몰 등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테고리에 묶여서 같이 보이고 있는 입장이면은 만약에 싼 거면 내게 먼저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근데 나쁜 점도 있어요. 가격이 한꺼번에 비교가 되다 보니 내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밑에 걸 눌러서 사지 않고 보통은 위에 있는 것들을 눌러 사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양날의 검이죠. 그죠? 내가 만약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묶이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풀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대표 사진을 다른 아까 상세 페이지에서 다른 이제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는다든지 여기 있는 이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카테고리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저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일 싼 거 사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잘 보관을 잘 해놔요. 맞아요. 저게 막 제일 싼 곳에 똑같은 제품인데. 예,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카테고리예요. 가격이. 지금 카달로그 상품이 제가 묶여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전체 89건 중에 카달로그로 묶인 게 한 건이 있다는데 요거 자외선 차단 요거래요. 근데 보면은 69일 중에 60이니까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라면 막 이제 상품명도 바꾸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진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풀려지기는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면 묶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하고 같이 묶여서 빨리 앞에 뜨게. 왜냐면 가격 비교 상품들이 앞쪽으로 뜨긴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상품명하고 그 그림. 대표님이지. 자, 연관 상품 관리. 요거는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이 상품을 살 때 왜 마트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 코너 같은데 예를 들어 과자가 근처에 있다든지 하면은 맥주 사면서 과자를 같이 사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같이 묶어 팔기 좋은 상품들을 연관 상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연관 상품으로 하는 거는 보통 여기 저번에 묶어 놓은 거 있어서 제가 잠깐 삭제 좀 할게요. 연관 상품 등록을 눌러서 연관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안 떠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코디 상품과 함께 사면 좋은 상품 그리고 유사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코디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옷이에요. 옷 코디한 거. 예를 들어 모델 사진을 놓고 그 모델 사진에 여기가 이 옷이에요, 요 옷이에요, 저 옷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걸 코디 상품이라 해요. 옷가게 쇼핑몰에선 괜찮겠죠. 예를 들어 모델이 예쁘게 코디한 사진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은 산다든지 아니면 이 상품을 한꺼번에 살 수 있게. 왜 보면은 자, 자, 리스트형하고 이미지형이 있는데 리스트형과 이미지형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은요. 예를 들어 연관되어 있는 좀 같이 사면 좋은 상품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우리가 카테고리가 다르더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요. 일단은 요건 이제 개별 상품 있죠. 왜 개별 배송 상품들은 연결할 수가 없고 연결 가능한 게 연관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살 수 있는 상품들. 이게 뭔 얘기인지 싶죠? 그러니까 배송비 설정에서 개별로 잡은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장바구니 한꺼번에 넣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묶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형은 그냥 내가 메뉴들을 고르면 되는 거고 이미지형은 역시 코디해 놓은 이 그림을 넣고 거기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상품은 카테고리가 같아야 돼요. 카테고리가 같은 상품 중에 유사한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나오는데 저는 코디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리스트형을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상품을 불러오기를 해서 내가 연결할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 3개가 된 이유가 아까 복사 등록해서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연결할 상품들을 고르고 만약에 상품 등록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대표 여부를 선정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기를 하시면 연관 상품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품을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선택 상품을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연결해야 된다는 아니고
만약에 이거 팔 때 왜 우리가 여러 개를 같이 팔고 싶은 거예요. 객단가를 높인다고 하죠. 그렇게 고객당 구매 단가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걸 만약에 얘가 만약 핸드폰 케이스라고 한다면 핸드폰 케이스랑 같이 쓰면 좋을 액세서리를 함께 사면 좋은 상품들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뭐 보호 필름 같은 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고리를 넣는다든지 그죠?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아마 적당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아무거나 연결하기보단 그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냥 아무거나 연결한 거고 만약에 연결한다면 저는 그렇게 연결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다 하면은 뭐 고속 충전기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어폰 뭐 또는 뭐 이런 거. 의류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진 보관함인데요. 요거는 사실 쓸 일은 없으세요. 근데 일단 설명은 해야겠죠? 스마트 스토어가 나 혼자만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나만 관리자로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더 추가해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명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려두면은 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실 공유하는 공간이 사진 보관함이라고 해요. 물론 나 혼자 쓸 때도 사진 올려놓고 공유할 수는 있겠죠. 나 혼자 쓸 때. 만약 이 사진을 또 쓰고 싶다 하면은 뭐 가져오는 용도로. 근데 보통은 그런 용도는 잘 안 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룹별로 내가 활용할 때 그럴 때 사진 보관함을 쓴다. 자, 이제 배송 정보 관리. 여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매번 상품 등록할 때 들어가서 보셨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해서 놓은 부분에 내가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을 눌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배송비 묶음 그룹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묶음 그룹을 내가 새로 추가하겠다. 그러면 묶음 그룹 추가를 해서 묶음 그룹명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하고 사용 여부를 사용할지 안 할지 또는 기본 그룹으로 설정할지 그러고 제주 도서상감 추가 배송비를 2권역으로 나눌지 3권역으로 나눌지 이런 걸 설정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품 등록할 때 이걸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송 정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룰 일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올려놨던 배송 정보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묶음 배송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자 할 때 배송 정보 관리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템플릿 관리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많이 들어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배송비 템플릿이나 카테고리 템플릿 또는 AS 템플릿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공간이에요. 만약 AS 템플릿이다 하면 등록하면 AS 전화번호나 안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넣어놓는 그런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쓸 일 없겠죠? 상품 정보 곳인 가끔 쓸라나요? 어쨌든 많이 쓰지는 않는 곳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공지사항 관리인데 이 공지사항 관리는 여러분들 좀 전에 배송 정보 보셨죠? 아까 배송 정보랜다. 배송 공지 보셨죠? 어떤 거냐면 요즘 아마 어떤 쇼핑몰이든 거의 다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아까 뭐 푸드쟁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법성포 굴비 세트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요 앞에 보시면 안 올렸네 이분. 에이 정말 에이 설명하기가 요런 거 주문 마감 안내가 이렇게 뜨게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거를 상품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라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지예요. 보통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 공지를 위탁 판매 글을 띄우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 왜냐면 매번 넣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지사항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해서 올리게 되면 공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분류는 예를 들어 배송 지연으로 제목은 설날
배송 지연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지창을 여기다 넣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지금은 아직 등록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생략했고요. 전시 위치는 여기서 전체 다 할 거 나오면 전체, 그리고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체크해 놓으면 모든 상품에 이 배송 공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전시 기간을 설정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가 되게 해줄 수도 있고, 팝업으로 예를 들어 쇼핑몰에 오면은 팝업으로 바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이 아직은 만든 지가 아까 푸드쟁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만든 지 3개월 정도 됐을까요? 실제 올린 지는 3개월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배송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자면 이벤트 같은 걸로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뷰 이벤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리뷰를 잘 적은 리뷰를 10분 뽑아서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 그러면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기 위해서 리뷰를 되게 예쁘게 잘 써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 창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지라는 거는 우리 상세 페이지 제일 처음 부분에 들러붙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구독 관리. 요거는 이제 구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정기적으로 우리 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수라든지, 예를 들어 쌀이라든지, 아니면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커피 믹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종이컵도 정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A4용지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매 기마다 배송을 받게 하는 것, 그런 걸 구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독을 해놓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는 많이 사고 언제는 적게 사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매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안정적인 흐름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구독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꽃도 구독하고 미술작품도 구독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꽃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매달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꽃을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 구독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일반 쇼핑몰이다 그럼 활용은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거는 구독이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상품 관리에 있는 메뉴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판매 관리에 여기 주문 통합 검색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내가 이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검색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몇 개월 안에 해당하는 주문을 보겠다라고 해서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볼 수 있죠. 취소 뜬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취소시켰어요. 아마 한 분한테는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실제 이제 공동구매죠? 공동구매로 핫팩을 산 게 있었어요. 좀 싸게 사긴 했는데 좀 많이 샀죠? 그랬더니 팔아버리라고 부모님께서 야 너무 많지 않냐? 팔아버리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홧김에 올린 거였긴 했어요. 근데 일단 가격을 보고 올렸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10개들이 7,000원에 올렸던 그런 제품인데 그렇게 해서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금도 띄고 이러다 보니 그거보다는 당근에다 파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5개 다 세트로 해가지고. 그럼 배송비도 저는 그렇게 덜 들긴 한데 문제는 무게잖아요. 그죠? 무게에 따라 배송비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6% 세금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잘 팔릴 거면 차라리 당근에다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게 배송비도 아낄 수 있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공급사에서 중지가 돼서 안 된다고 공지 다 보내고
취소 처리한 거예요. 근데 취소 처리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취소만 했네. 그러니까 제품이 재고가 또 올라오잖아요. 또 주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실수해요. 자, 어쨌든 이런 주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금방 다 팔려가지고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긴 했다는 거. 배송비도 안 들었고 세금도 안 뗐으니까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팔았고. 자, 선물 수락대기. 요건 이제 선물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신자가 선물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의 주문권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쇼핑몰에 가보면 구매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PC에서는 거의 구매하기만 보일 텐데요. 모바일로 가서 보시면 선물하기라는 게 보여서 다른 내가 예를 들어 카톡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선물 수락 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결제를 할 때 보면은 무통장 결제의 경우가 있어요. 무통장 결제는 아직 결제가 된 게 아니죠. 실제 그 가상계좌에 금액을 넣어야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는 게 미결제 확인이에요. 그리고 발주가 실제 들어가면, 즉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나 어떤 결제 즉시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주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핫팩을 그냥 제가 홧김에 올렸다 했잖아요. 새벽 4시에 올렸어요. 근데 새벽 5시 반인가 5개를 한꺼번에 다 산 거예요.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 그거 보내려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5박스니까 꽤나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3,500원 가지고는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많이 안 남겠네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쓴 거긴 한데, 제가 만약에 제품이 많았으면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았을 거예요. 5개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한테 되게 구매자들이죠? 구매자들한테 미안한 사건이었긴 했는데, 뭐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팔든 많이 남거나 잘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경우였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발주관리, 발송관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발주 발송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주문이 일어나면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실제 주문이 일어났을 때는 나한테 쪽지, 그러니까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문이 있다고 나와 있고 요 부분에 신규 주문에 몇 건 이렇게 적혀질 겁니다. 저한테 문자 하나 날라왔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문자 메시지. 그 문자가 뭐가 날라왔나요? 설마 팔렸다는, 그러니까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지웠어. 잘 모르겠는데 문자가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바로 발주 확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문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발주 확인을 하고 발송을 하기 전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택배로 보내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택배사랑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편의점 택배부터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위탁 판매가 아니라면. 그럼 위탁 판매가 아닌 경우 편의점 택배로 보낼 때 운송장 번호를 받게 돼요. 그 운송장 번호를 적어서 발송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위탁 판매의 경우는 어떠냐? 여기서 이제 주문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매매나 도매국과 같은 위탁 판매 사이트로 가서 실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나한테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죠.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서 운송장 번호를 보내서 발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발송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운송장 번호가 고객한테 가기 때문에 그 고객은 내 상품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발주 발송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만약 그 중에 이제 고객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아마 전화 왔을 때 수취인명을 여기다 적어서 주문 조회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뭘 시켰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뜨는 거예요. 배송 현황 관리는 실제 이제 배송 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매 확정 관리는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확정한 것들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물론 구매 확정 후에 취소 처리도 가능하지만 아마 판매자분들께서 잘 취소를 안 해주고 있기는 해요. 자, 취소 관리. 이건 이제 취소 요청한 주문에 대해서 완료나 거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품 들어왔을 때 반품 관리. 얘는 교환 들어왔을 때 교환 관리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를 하는 걸 방해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 구매하고 취소하고 이런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구적으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해제 전까지요. 물론 해제하면 구매는 가능해져요. 저도 지금 쿠팡 아이디가 없어갖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쿠팡 해야 되는데. 더 만들 수가 없대요. 아이디 3개밖에 못 만드는데. 자, 아까 판매자가 아까 땀만 먹었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 아, 되게 죄송한데 물건 많았으면 진짜 보내드렸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요즘 띄운 어떤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반품 안심 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교환할 때 우리가 배송비를 얼마 정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면 나중에 가입해서 쓰시면 되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판매 관리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주문이 얘기하던 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쉬는 시간 좀 갖죠. 자, 여기 반품 안심 케어까지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쭉 설명은 드렸지만 이게 실제 주문이 들어와야 알죠?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우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영부영 하다가 또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쪽에 보시면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내가 나중에 이제 까먹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매 확정, 취소,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유용하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요. 자,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요 공지사항 관리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공지 찾아볼 수가 있다고 했죠. 사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들까요? 금방 만드는데. 그냥 만들자. 미리 캔버스 잠깐 갈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사이즈는 뭐 860에 그냥 웹포스터 정도로 할게요. 웹포스터 뭐 세로형 이런 식으로 대충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템플릿에다가 그냥 칠 거예요. 배송 공지.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써먹을 만한 거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왕관 쓴 거 빼고 아무거나. 아니면 난 배송 싫어 하면은 그냥 뭐 이벤트 공지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벤트 공지로 쓸만한 것도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시점하고 제일 가까운 게 배송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배송 공지로 한 거예요. 여기 설날 선물 배송 안내 해서 요거 인사하는 호랭이 인사하는 거 만약에 클릭하면은 요렇게 가져와졌죠. 근데 지금 호랭이 때가 아니니까 이걸 따닥 해서 뭐 2023년 검은 토끼 의해 하고 여기 있는 호랭이들을 지우고 요소에서 토끼 찾으면 되잖아요. 토끼. 그러면 요런 토끼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건 축배 들고 있으니까 요건 좀 그렇고 요걸로 할까요?
얘도 그거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죠. 왕관 쓰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놓지 뭐. 나중에 요거는 이미지 우리가 더 찾아서 넣으면 돼요.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월화 수목금토가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날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바꾸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날짜 냅두고 이대로 저장하려고요. 그럼 저장. 다운로드요? 네. 다운로드. 웹용으로 JPG나 PNG로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주세요. JPG여도 되고 PNG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찾기 쉬운 데다가 공지라고 적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생각할 게 마땅히 없다 보니 배송 공지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벤트 공지나 아니면 기획전 공지 같은 걸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림 저장 다 하신 분은 이제 공지사항 관리로 갈 거예요.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 분류는 뭐 이벤트 공지면 이벤트. 근데 저는 배송 지연이니까 배송 지연으로 놓을게요. 중요 공지면 중요 공지 사항으로 설정하시고 제목 적을게요. 네, 어차피 요 배송 지연 안내 요 제목은 안 보이니까 간단하게만 적으시고요. 내가 구분하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 상품 공지사항 상세에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 그러고 여기다가 아까 저장한 사진을 집어넣을게요. 내 사진에서 아까 제가 공지라고 저장한 거 어디 있니? 공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 등록할게요. 그리고 전시 위치는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할게요. 전시 기간 설정해도 되고 팝업을 설정해도 되는데 그냥 빠르게 그냥 설정 안 함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팝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9일 21시부터 뭐 1월 31일까지 설이 지난 후구나. 그럼 24일까지 띄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지 등록하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저희 그 몰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공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이게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바로 떴죠. 근데 바로 안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품들을 한번 제가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체에다가 공지사항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가 바로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뜬 분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